공매도 논란과 관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까지도 참 시끌시끌했던 게임스탑 얘기, 그리고 여기에서 또 파생된 또 다른 현상인 은선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디까지 팩트로 얘기하고 어디까지 이제 음모론도 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얘기 나눈 대로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게임스탑 사태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부터 한번 평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거의 바닥으로 다시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 게임스탑 주가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일단 한때의 개미들의 분노가 이제 확 하고 이제 그 화산 폭발하듯이 터졌다. 일단 저는 일단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그 변동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좀 진화가 된 그런 네.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그 레딧이라는 그 사이트 포탈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그 어떤 조그마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 회원들이 여기서 자 우리 이제 해가지고 그 동안에 게임스탑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올려보자. 처음에는 이제 올렸어요. 상당히. 이제 괜찮은 회사다 싶어가지고 CEO도 바뀌었고 아마 이제 온라인도 좀 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올렸었는데 이걸 보고서 이 헤지 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는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다 까불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라든가 시트론이라고 있죠. 헤지 펀드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이거 이제 숏을 칠 건데 한 140% 정도 치겠다. 이게 그 들으면은 주식 이만큼인 100%인데 140% 숏 하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데 네. 이제 원래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숏 헤지 펀드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새끼 헤지 펀드들이 또 있거든요. 예. 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30% 40%씩 숏을 계속 치고 돌리면은 140%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된 거죠. 그러고 네. 나니까 이 헤지 펀드들을 혼을 내줘야 된다. 우리가 이거에 이제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이만큼 매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까꾸로 숏 스퀴즈를 걸기 시작한 게 처음에 시작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좀 이상하게 과열이 된 거죠. 네. 이 과열의 뒤에는 뭐 아무튼 이 셀 이게 정확히 뭐냐는 콜 옵션이구나. 콜 옵션을 하려 그러는 그 업자들이 이 어떤 개인이 됐든 아니면은 또 다른 헤지 펀드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콜을 가지고서는 이제 감마 스퀴즈를 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콜 옵션을 사면은 이게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네. 콜 옵션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 해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기존에 있는 물량을 자꾸 사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갈수록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공매도를 한 이 헤지 펀드들은 지금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어들으니까는 가까운 3일 안에 아니면 며칠 정해진 기간 안에 해가지고 이거를 카바를 안 해주면 마진콜이 나오면 자기들은 파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선 이거를 떨구려고 가격을 막 떨구기 해가지고서는 계속 숏을 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이 금요일에 이제 이게 정점에 다다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위클리 콜 옵션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딱 하는 그런 콜 옵션에다가 얘들이 이제 엄청나게 배팅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는 이 콜 옵션 그때 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그냥 매수 매도 이렇게 치면은 그냥 알아가지고 지가 돈이 착착착착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는 가운데서 또 먹은 사람도 있고 또 헤지 펀드 중에 이제 뭐 시타델하고 그 밑에 있는 그 멜빈 캐피탈 이런 헤지 펀드들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네. 돈 빌리고 안 돼가지고 또 모건 스탠리에 또 지원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타델 그 헤지 펀드 이쪽에는 우리 켄 그래핀이라는 그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CEO가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우리 한 1,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AI 가지고 초단타 매매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그 헤지 펀드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대단히 물을 크게 먹었어요, 처음에. 이 건으로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은이 이제 다시 하니까 얘네들은 예. 은은 우리 주종목인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깨진 것들을 벌충을 한 상황이라고 일단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게임 사태를 쭉 시계열로 얘기를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받아든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주말 사이에 헤지 펀드사들이 수조 원의 손실을 봤다.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다가
또 며칠 만에 훅 떨어지다 보니까 좀 지속성이 떨어진다. 개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금 자체를 한 곳에 응집시키긴 힘들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말미에 은선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음모론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걸었다고 전해 들은 은선물 시장으로 간 건지 아니면 헤지 펀드사들이 게임스탑에 쏠려 있는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은선물 얘기를 꺼낸 건지 뭐 설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은선물 사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은선물의 시세를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일단은 요 가정을 보면 일단은 은선물이 월요일에 갑자기 갭 상승을 해가지고 $30를 넘어섰었어요.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이걸 보고서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화요일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예전에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 아마 ETF를 가지고서 뭔가를 좀 장난을 치든가 아니면 뭔가를 이걸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은선물 자체에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자금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규제가 많습니다. 제가 일단 선물하고 ETF에 대해 가지고 비교를 한 표를 지금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예.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선물하고 ETF가 이 증거금에서도 일단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ETF 투자에 증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증권이에요. 사실 ETF라는 게 사실은 이제 증권이란 말이죠. 그 준비된 표가 있는데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증권 수수료 내고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원 자금 규모 자체도 좀 달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로스컷은 선물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깡통 계좌가 될 수 있는데 ETF는 그래도 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그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주관사가 일단 선물은 CFTC 그래가지고 선물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선물은 이건 증시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SEC 그러니까 증권위원회에서 다룬다라는 게 미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tail wag the dog 그래가지고서는 한마디로 ETF를 땡겨 올리니까 그것 때문에 선물이 일시적으로 따라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ETF가 사실은 그 자금 규모 자체는 작은데 이걸 갑자기 끌어올리면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은선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어떤 투자나 어떤 시장 전망적인 측면이었고 네. 애초에 은선물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개인들의 분노로 시작해서 뭐 공매도가 많이 된다더라 해서 간 것 같긴 한데 네네. 사실상 보면 이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보통 일반 종목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헤지펀드사에서도 사실 별 관심 없다고 그러고 네. 그런데 왜 은선물 시장이 이렇게 부각됐을까라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금과 은이 원래는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갑자기 틀어졌다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왜곡, 즉 정보의 왜곡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레딧에 있는 그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이게 나왔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헤지 펀드들이 자기들이 이번에 이 게임스톱하고 AMC 홀딩스도 역시 이것으로 해가지고 크게 그 헤지 펀드들이 손해를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게임스톱 말고도 몇 개 종목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런 종목들에다가 해서 숏을 걸었던 업체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파산을 했으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할 때 땡기려 그러면은 주식에서는 지금 하려 그러면 SEC는 지금 이미 눈을 거기다가 불을 켜고 있으니 네. 증권 가지고 하긴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물 아니면 파생 옵션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만만한 게 뭘까? 해보니 금을 가지고 건드렸다가는 연준에 벼락을 맞을까봐 그렇죠. 무려 겁이 나서 못하겠고 네. 석유를 하려고 그러니 석유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만만한 게 은이 돼버린 거예요. 시총도 크고 그 다음에 가지고 놀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는 즉 보유량 자체가 자기들이 많으니까 그걸 네. 가지고 놀기도 좋다. 그러면 은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헤지 펀드들이 생각보다 내상이 심했는데 이거를 네. 은 가지고 거의 다 메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1 한번 올라가면은 거의 실제로는 한 계약당 한 $10,000불 가까이 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그냥 $3-4 올랐다 한 3-4만 불 정도 한 번에 땡겼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개연성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은값에 대한 갑자기 폭등 이게
비단 어떤 개인 세력이 게임스탑에서 은선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외의 세력들이 가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지금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만들었냐면 IB, 즉 투자은행들이 만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투자은행들이 자기들이 보유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다 파는 분량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면은 자기들 분량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품 선물, 즉 인수도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게 뭘까 했을 때 제일 리스크가 덜하면서도 그다음에 이 손해를 벌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거는. 예. 그런 설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뭐 같은 회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JP모건이 옛날에 이제 금 쇼스퀴즈로 네. 한번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일 재미있는 거는 이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선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이제 연준이나 혹은 미국 정부에 도전해서 안 되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째가 WTI, 두 번째가 이 금 선물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페트로달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패권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우리 벤 버냉키 의장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달러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때를 맞춰가지고 안전자산이 부각이 됨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이제 마구 매집을 시작했어요. 특히 근데 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문제는 중국이 엄청나게 더 금을 매집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고 나니까 이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이 미국 정부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련의 조치들을 이제 취하는데 예. 첫째는 뭐냐면 일단 증거금을 제일 먼저 증거금부터 올렸어요. 네. 첫째는 뭐냐면 증거금을 8월 10일에 일단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 해가지고 했었는데 2012년 8월부터 해가지고 한 8개월 정도를 이제 이렇게 돌아간 거죠. 네. 첫째 증거금 상향한 게 8월 10일에 일단 개시 증거금하고 그다음 유지 증거금을 일단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말을 안 들었으면 약발이 안 먹은 거죠. 네. 이제 한마디로. 그래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니까 그래 그럼 2주 뒤에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2주 뒤에 다시 유지 증거금을 이번엔 $7,000로 딱 올려버린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조금 진정이 됐는데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채 매입을 이제 조절했는데 이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래가지고 이 금리를 트위스트 역전시킨다라 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부른 건데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해서 연준이 그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상태에서 증거금이 올라가니까 선물을 하던 실제로 선물 가지고서 있던 그 업체들이 이익이 보장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금이 한 20% 이상 폭락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1,900달러까지 갔던 게 1,600까지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또 증거금을 다시 CFTC가 올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증거금 상향은 이제 다시 그 선물위원회가 올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금은 증거금 21% 올려버리고 은을 18% 올리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일주일 만에 일단 금값이 또 추가로 10% 이상 떨어진 거죠. 참고로 이번에도 은 폭등했었을 때 CME에서 증거금 18%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슷한 조치를 그때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하고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 이제부터 2차 국채 매입을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이게 그거를 실패를 했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 연준에서 이걸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 연준이라고 사실은 대규모의 금 매도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정도의 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연준밖에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2013년 4월 12일에 첫날에 그냥 100톤이 그냥 매도가 주문이 나와버린 겁니다. 다음 표로 한번 보면서 계속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죠. 2013년 4월 12일 되니까는 100톤 주문 매도 주문 넣고 팍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300톤 또 추가 매도하고 해서 예. 하루에 그때 당시 금 거래량이 거의 1,100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또 15일 돼가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장을 완전히 그냥 폭락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월요일 됐는데 또 추가로 또 대규모 매도 주문이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연준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잘 모르지만은 CFTC에서 연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물이라든가 은 물량 혹은 이제 다른 실물 상품의 그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걸 지금 풀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가지고 이후에 다시 CME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이 증거금을 다시 또 올려버린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금값 상승이 볼 때마다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쩌게 버티지를 못하고 중앙은행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다른 투자은행들이 금을 다시 내놓은 거죠. 그 결과 이제 1,100달러대까지 폭락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장기간 횡보하다가 한 17년, 18년 이때부터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예, 스토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은선물 사태와는 스케일이나 뭐 그런 것 자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으니 이번에도 혹시라는 얘기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또 하나 이거는 음모설과 팩트가 좀 겹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형 해지사 그 앞에서 시타들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 여기가 손해를 가장 많이 보전하고 더 오히려 뭐 더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수혜를 많이 입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좀 음모론자들한테는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막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 처음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게임스탑만 봤을 때는 네. 처음에는 공매도 세력들을 응징하기 위해 가지고서 처음에는 그냥 이 레딧에 있는 그 월스트리트 배츠 회원들이 일단 계속 가격을 올렸어요. 네. 사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다른 헤지 펀드들이 붙은 겁니다. 네. 거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쪽에 시트론하고 기존에 있던 공매도 한 그 헤지 펀드들하고 그냥 회원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큰 손들이 투입이 되면서 판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네. 불도 엄청나게 한마디로 요만한 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폭발해버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다른 불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레딧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포털도 있고 지금 유튜브에도 이런 이런 그 커뮤니티 회원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사람들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서는 들어갈까 말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미국 그 사람들 은어로 뭐라 그러냐면 보일러 루밍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괜찮은 주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해먹자 이런 거 하는 거 혹은 주가 조작 같은 거를 이제 보일러 루밍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는 SEC가 계속 감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너네도 지금 하는 것이 그런 너희가 하는 게 헤지 펀드나 다른 기관이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돼버리는 사태가 된 거죠 한마디로. 예. 네. 참 복잡 미묘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와 좀 다른 걸 수는 있는데 관심 자체가 은선물이나 금선물로 다시 한번 뭔가 시선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부쩍 은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네네.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이나 은 투자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닥을 잡았어요, 둘 다. 네. 바닥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왔는데 이번에 금이 잠깐 톡 하고 튀어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제자리 왔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행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오히려 금하고 은 같은 건 괜찮다고 보고 난 팔라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지금도 좀 더 살살 분할 매수라든지 해서 좀 지켜보면서 좀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닥도 확인했고 네. 한번 튀긴 했지만 이후로 다시 제자리 돌림이 됐기 때문에 왜곡되는 측면도 좀 적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뭐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개인들의 자금들의 응집력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속성이 오래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같은 이런 상황들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딱 한 주짜리 이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 이슈가 한번 터지면은 제일 바빠진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거든요. 일단 어디든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SEC하고 즉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그다음 CFTC 즉 그 선물거래위원회하고 이쪽에서는 이 은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됐던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럼 이걸 하고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게임인데. 그러면은 공매도하고 이런 거를 하고자 했던 그 IB를 비롯해가지고 헤지펀드 이런 사람들은 또 SEC에다가 엄청나게 로비를 하겠죠. 공매도 유지하게 해달라 뭐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개인들이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있을 텐데 실제로 그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에 그 이런 그 게임스탑이나 AMC에 대해 가지고 바이 버튼을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굉장히 개인들이 화가 많이 났던 상태였죠. 그 당시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로빈후드는 조사를 받고 어쩌면은 그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은. 왜냐하면 이전에 그
개인들 거기에 되는 그 개인 회원들의 그 거래 계좌 내역을 다른 증권사에다 팔아 넘기다 걸려가지고 지금 벌금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로빈후드는 이번에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개인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 행동을 했다 그랬을 때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규제하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IB나 다른 큰 업체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럼 또 이제 여기 있는 회원들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반론의 목소리를 내고 또 뭔가를 하겠죠. 예. 이제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앞으로의 흐름들도 다사다난할 것 같습니다. 뉴스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모셨으니까 국제유가 얘기는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56달러대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네. 앞으로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일단 한 60달러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WTI는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있고, 예. 그다음 브렌트유도 지금 이제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재미있는 것은 그 원유 재고가 일단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희소식이라는 거죠. 웬만해서는 줄어들 것이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했다는 그러게요. 거는 일단 미국 내라든가 아니면 중국 쪽에 그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앞으로 일단 기존에 있던 그 원유의 수요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대신에 이제 지금 봐야 될 거는 그 이외에 그 정책적으로 했을 때 탈석유라든가 친환경 에너지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단 어느 정도 그 항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이제는 석유 메이저들이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쉐브론하고 엑슨모빌이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메이저들도 이제 버티기 힘들다, 혹은 뭐 이제 이 정도에서는 이제 채산성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더 구조 조정을 하고 더 친환경적인 그런 석유 산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됐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까지 이렇게 짧게 들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